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소명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어제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8시간. 이모저모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CBS 심층 취재팀 구용혜 기자를 첫 순서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용혜 기자. 8시간 조사 마치고 돌아간 거죠? 네, 어제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4시에 조사를 마쳤다고 하고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5시쯤 조사를 끝내고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공개 소환으로 알고 있었다가 네네. 비공개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야당에서는 황제 소환이다 이런 비판도 쏟아내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관례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정경심 교수는 공개 소환을 했어야 하죠. 하지만은 최근에 그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요.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과 네. 보수 진영 간의 일종의 새싸움이 점점 커가는 모양새예요. 판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대결하는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조국, 윤석열 가운데 한쪽은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판으로 이미 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훅뉴스는 속보 형식으로 요동치는 여론, 조국 수사는 어디로 향할까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론. 지금 그러면은 이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또 검찰 수사의 방향,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세요? 여론이 큰 변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을 비판하든 조국 장관을 비판하든 두 세력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서초동 검찰과 법원에도 상당한 파급을 주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개 소환이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원래는 검찰이 공개 소환 의사를 밝혔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 개혁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환 방식이 바뀌었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비공개 소환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개로 갈렸죠. 민주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외압으로 황제 소환을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첫 조사가 8시간으로 빨리 끝난 건 건강상 이유 때문이었다고요? 그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여러 번 조사받으러 가는 걸 꺼려하기 마련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가 그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어떤 태도를 보인 것을 본다면은 여러 차례 조사보다는 한 차례 조사, 그러니까 설사 밤샘 조사를 하더라도 한 차례 조사를 받고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관측이 많았어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기자들이 오늘 아침 방송할 때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조사를 길어질 것이고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양쪽이 다 원하기 때문에 길어질 것이고 조사를 받고 나면 일일이 다시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조서 읽으면서. 그 시간이 약 3분의 1, 40%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조사 시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7시 반 우리 방송할 때까지도 안 나올 거야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이 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8시간도 사실은 채 안 됐죠. 8시간 채 그 조사를 하면은 이제 오전에 9시에 들어갔는데요. 보통 그 검사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어떤 조사를 할지 대략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도 있고요. 또 식사 시간, 점심 어제 배달을 해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간도 뭐 2-3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5시간 남짓 또는 4시간 남짓 이 정도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추후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어제는 어떤 조사가 그럼 이루어졌을까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혐의 부분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이 세 가지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가 핵심이다. 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내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 말고 사모펀드에서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의 연관성을
얼마나 소명해 내느냐가 상당히 이번 수사의 중심이 될 텐데요. 핵심 관건이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사모펀드가 어제 조사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검찰은 그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일 거다라고까지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피라고 하죠. 코링크피의 사실상의 실소유주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인 정 교수가 조국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실질적으로 직접 개입하고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 정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사모펀드에서 정 교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혀낸다면 그게 가능한 거네요. 네. 밝혀내야만. 네네. 코링크피를 설립했던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정 교수가 코링크피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투자자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피해자로 조 씨한테 이용을 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가려내야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모펀드다. 네네. 사실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네네. 요것은 그에 비하면 뭐 큰 혐의가 아닌 겁니다. 무게로 따지자면 큰 혐의는 아닌 것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위공직자 부인이죠. 지금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했고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대 교수의 부인 아니었습니까? 예. 표창장을 위조했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상황이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네, 그래서 그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분석을 보면 이게 10일 전쯤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도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서초동 법원 관계자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정 교수 사건은 국민 여론이 요동치면서 자꾸 판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법원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법리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는 표창장 위조가 크게 의심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다라고 어느 정도 뭐 입증을 한다고 해도 구속을 가를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물론 표창장 문제는 재판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양측이 지금 판이하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그런 정황도 있고요. 법원 그 한 관계자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며칠 전 같았으면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문서에서 위조가 인정됐다면 영장을 무조건 발부했겠지만은 이제는 일부 여론에서 그 표창장 위조가 뭐가 문제냐, 이게 무슨 구속사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검찰이 앞으로 정 교수를 더 부르겠죠. 어제 이제 다 이제 조사를 못 받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차례 더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본인 건강 문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이미 그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로 작심을 한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질까요? 지금 그 어떤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그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부 기사를 내놓고 있던데요. 불구속.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 스탠스로 본다면 이 언론 보도에 대한 그다음에 여당의 공격에 대한 반응들. 굉장히 그 여당이 반응을 내놓을 때마다 또 검찰이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서 거의 영장을 청구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다가 기각이 되면 검찰의 위헌 부담이 상당한데 그렇게 가겠는가라는 시각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죠.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목표를 두고 분명하게 쫓아왔습니다. 그 목표는 조국 장관이거든요. 조국 장관이 정 교수의 불법 행위에 상당한 관여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네. 검찰 지금 분위기가?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조국 장관 수사로 가기 위해서 검찰이 가고자 정경심 교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할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구속을 해야만 조국 장관한테 갈 수 있는 다리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정 교수를 구속해야. 네네. 그게 검찰 시각이다.
그런 시각이 그 서초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론의 향배가 검찰과 법원 판단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어제 광화문 집회나 다가오는 주말에 서초동 집회 같은 것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진영 간 세대결로 조국 수사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어제 보수 세력이 세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시위에 맞서서 대규모 시위를 앞서서 한 것은 들으셨고요. 예. 또 내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있는데 어쨌든 대규모 집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이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물론 있습니다. 법리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원칙이지만 물론이죠. 그러나 검사도 법관도 사람인지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가 서초동 주변 몇 분과 통화를 해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경심 교수 소환 8시간의 조사 그 뒷얘기 이모저모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무엇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좀 차분히 분석을 해주셨어요. 구영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